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미국 시장 마감 시황을 보니까 또 이번 주말은 좀 우울한 주말을 보낼 듯 하네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현금이 100%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상관은 없지만 또 제 방송을 잘 그동안 들어주셨던 분들도 제가 현금 100%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수요일 날 한 차례 급등을 했었고, 또 금요일 날 어제도 일단 소폭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 팔 기회는 충분히 줬어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경청하고 저와 함께 잘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또 우리 매일매일 주식 상승만을 기대하고 또 금요일에도 주식을 매수했던 분들은 또 주말 동안에 또 잠 못 이루시고, 또 주말 동안에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또 주식 걱정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원칙 그리고 기준을 잘 만들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일단 미국 시장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그 이유부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지수 2.59% 하락을 한 9,757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도 잠깐 보면요. 다우지수 73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5,015포인트. S&P 500지수 2.42% 하락을 한 3,009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미국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또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주에서 봉쇄 조치 강화 소식이 들려왔다는 점이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텍사스 같은 경우가 주점의 매장 영업 중단, 그리고 뭐 대규모 모임 제한 등을 발표했고요. 플로리다주에서도 주점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영업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이 심상치 않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었고요. 일단 주별로 이렇게 봉쇄가 강화되고 있다면은 경제 회복에는 당연히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들 우린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연준이 또 병을 줬죠. 연준이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3분기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배당도 현 수준 이하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은 괜찮지만 일부 은행이 최소 자본 규정 등을 위배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전일은 또 볼커를 완화,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양호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은행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매 관련 소비 지표도 좀 실망스럽게 발표됐는데요. 5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8.2%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 8.7%보다 조금 못 미쳤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5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4.2%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소비가 뭐 4월의 충격에서는 벗어나고 있지만 예상보다는 회복이 느리다. 이런 점들이 시장을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했던 6월 소비자 태도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전망치가 79였는데요. 최종치 78.1을 기록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시장은 좀 좋지 못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페이스북과 뭐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 기업 주가들까지도 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수 기업들이 이제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페이스북 광고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내놓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뭐 새롭게 악재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나스닥 지수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21선을 다시 한번 이탈을 했다. 이런 점들에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21선을 다시 한번 이탈을 했다. 이런 점들. 항상 시장이 음봉으로
중요한 라인을 깰 때는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선행이 돼야 돼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다우지수는 121선을 깼죠. 음봉으로. 다우지수는 21선 아래에 며칠 전부터 있었고요. 121선을 깼습니다. S&P 500 지수는 아직 121선 정도는 지지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또 201선을 깼죠. 그래서 각 주가들이, 각 지수들이 중요한 이평선들을 깨고 있다. 이런 점들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나스닥 만스탁을 다시 갔을 때가 쌍봉이다. 이 쌍봉은 팔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은 그런 좀 예상은 안타깝지만 좀 맞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 자산을 지켜야 될 때예요. 지금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이 있죠. 첫째도 돈을 잃지 않는다. 둘째도 돈을 잃지 않는다. 셋째도 돈을 잃지 않는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쌍봉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평선을 깨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어제 우리 시장. 앞서서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미국 시장에서 뭐 볼커를 완화 등이 나오면서 이제 어제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양호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어제 1.19% 정도 상승했다가 1.4%까지 좀 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어제 상승을 한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어제가 6월 26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던가 여러 이제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어제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기업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그래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지만 사실 어제도 이제 각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개별주들의 움직임은 뭐 생각보다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수는 21선 안착에도 실패를 했죠. 시장은 갭상승은 양호하게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거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기도 했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런 배당을 위한 매수세가 대형주 쪽에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은 했지만 21선의 안착은 좀 실패했다. 이런 점들이 사실은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좋지 못하겠구나 이런 거를 선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미리 이제 아는 분들이 21선 위까지 땡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어제도 이제 매수 신호가 난 게 아니라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1선 안착에 실패했다. 이런 점들은 매도 신호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코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보시면은요. 6월 11일에 766포인트 그리고 수요일날 765포인트 전형적인 쌍봉의 모습이 코스닥에서도 나타났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큰 장대 음봉으로 21선 이탈을 했죠. 장대 음봉으로 5일선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21선 바로 아래에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744포인트 21선인데요. 코스닥 지수마저 이제 21선을 깬다면 시장은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부에도 시장은 도망가야 되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장입니다. 이런 점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잘 하시고 저는 좀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에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월요일날 개파락 할 거잖아요. 밀려서 이 121선 라인 이 정도 온다면 저가 매수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 정도 올 때까지는 좀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각 일정들이나 이런 걸로 내일 또 제가 방송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주말 그래도 좀 편안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